이번에는 2015년 1월 15일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에서 올려온 자료로 담관암 치료 후에 그 생활과 요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치료 후에 이제 그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 담관암 같은 경우에는 이 수술을 하거나 뭘 했을 때 이 소화에 도움을 주는 이 담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관장하는 이 장기를 떼내거나 이걸 했기 때문에 식사에 아주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. 특히 소화가 잘 되는 식사 위주로 식사를 해야 된다. 이 외과적 절제를 한 사람의 경우에 이제 합병증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지만은 이제 상태가 이렇게 안정이 되고 식사를 할 수 있고 또 샤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체력이 회복이 되면 이제 퇴원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자택으로 돌아온 후에 아직까지 이 사람은 체력이 충분하지 않지요.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그 체력이 회복돼 가는 그만큼씩 조금씩 그 몸의 어떤 신체 활동을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 담도암 수술 뒤에는 뭘 하면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. 이게 주로 소화 보조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 상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도전하는 것이 체력의 회복으로 빠른 회복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 치료 영향으로 우선 지방분의 소화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담즙이라든지 소화 효소를 포함한 체액의 분비량이 적어지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나오지 않거나 하는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불량에 걸리기가 쉽습니다. 그래서 소화불량이 걸리면 또 설사도 일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체력의 회복을 빠르게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식사에 대해서는 다른 암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죠. 그러니까 조금씩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거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이런 영양이라든지 어떤 식사 지도에 대한 것은 해당 병원의 영양사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또 그러한 보조 참고 책자들을 보통 주기도 할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고요. 또 여기 저희 암스쿨에 들어가면 이 식사의 이 치료 후에 어떤 식사를 해야 된다라는 아주 지침들이 아주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도 우선 여기에서 그러면 식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우선 식사는 아주 양을 줄여서 조금씩 왜냐하면 이 담관 이런 거를 잘라냈기 때문에 이 간으로부터 어떤 이걸 오는 어떤 그런 소화 효소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소화나 영양분 흡수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? 그만큼 더뎌지고 기능이 떨어져 있을 테니까 그래서 조금씩 아주 몇 번으로 이렇게 나누어 먹는다.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소화 흡수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한다. 그 다음에 지방분이 많은 식사 혹은 또 지방분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를 하지 않도록 하시고 가급적 동물성 지방은 좀 삼가하시고 식물성 지방 우리가 말하면 식물성 기름 같은 거 이런 거로 지방을 대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메주콩
매직콩 제품이라든지 이 육류 대신에 어떤 생선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해서 요것들은 그 소화가 아주 잘 되는 그런 단백질에 속하니까 이런 그 대두 제품이나 생선류를 중심으로 식단을 짜고 한다. 그리고 가급적 맵고 짜고 또 우리가 뭐 먹는 후추라든지 이런 그 향신료들은 가급적 먹지 않는다. 그 다음에 커피라든지 홍차 같은 이런 조금 자극적인 음료들도 삼가한다. 예. 그 다음에 음주는 하지 마십시오. 예. 음주는 예를 들어 의사들은 뭘 마시지 마라 소리는 못 하겠지만은 일단 그런 그 투병을 하는 경우에는 금주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치료가 끝나면 주기적으로 어떤 경과 관찰을 해야 되고 또 이 검사를 해야 되니까 아마 그 병원에서 어떤 지침을 주실 거예요. 뭐 얼마에 한 달에 한 번씩 오라든지 뭐 두 달에 한 번씩 오라든지 그 경과에 따라서 아마 그 이 기간이 점점 좀 길어지겠지만은 뭐 처음에는 아주 짧은 이 간격을 두고 아마 그 통원을 하라고 어떤 지침을 주시면 그것은 그걸 반드시 지켜서 경과 관찰을 받으시고 또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. 이 얘기를 뭐 다시 풀어보면 이 외과 절제로 종양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판단이 내려지긴 하지만 의사들도 장담 못합니다. 재발이 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요 회복돼가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사가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 경과를 관찰하고 또 검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유의를 하시고 이 통원의 빈도는 암의 어떤 그 종류라든지 여기서는 담관암이니까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이니까 그 다음에 수술을 받았을 때 몇 기였는지 또 과연 뭐 치료가 수술이었는지 혹은 항암 치료였는지 방사선 치료였는지 따라서 이게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간 쪽에 관련되는 이 담도니까 황달이 앞으로 생기는지 혈당치는 얼마나 올라가는지 또 간 기능이 그 지수 있지 않습니까? GOP, GTP 하는 이런 간 기능. 그다음에 이 간은 또 해독의 이런 영양분 이런 것도 저장하고 하기도 하지만 또 해독 기능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따라서 이게 거의 기능이 떨어지면 신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신장의 기능, 그다음에 골수 기능, 염증 이런 걸 다 조사를 하려면 대체로 검사는 보면 혈액 검사,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종양 마커 검사가 나오고요.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엑스레이 촬영, 복부 초음파 검사, CT 검사 등의 이런 화상 검사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몸의 상태나 후유증에 대한 에서 의사들이 이제 일정 기간마다 가면 문진을 많이 할 거예요. 지금 이런 정세가 없습니까? 식사는 잘 하세요? 피곤하지 않으세요? 이런 문진을 하면서 우리 말하는 기계진에 따라서 이런 혈액 검사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걸 또 보고 또 의사들은 황달이 생겼는지 또 이렇게 혹은 소화불량이라든지 복통은 없는지 식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지 이런 게 이제 많이 물을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그때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하는 것도 있지만 한 두 번째쯤 되면 의사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 싶으면 거기에 관련된 증상들을 본인들이 매일 일기 쓰시듯이 이렇게 간략하게 오늘은 몸이 안 좋다, 소화가 안 된다, 몸이 속이 더부룩하다, 오늘은 열이 났다,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적어가서 의사들에게 주면 굉장히 의사들이 이 경과
관찰을 하는데 그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고 환자가 직접 하기가 좀 힘들면 간병을 하는 가족들이나 혹은 뭐 간병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황달 이게 아마 이 담도 쪽, 간 쪽에이기 때문에 황달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을 텐데 이 황달이 이 가벼울 때는 거의 이 사람이 이 어떤 몸으로 느낄 수가 없지만은 항상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내 눈동자에 흰자에 뭐 좀 노란색이 없는지 또 이 소변을 볼 때 소변 색깔이 좀 정상인지 아니면 뭐 생각보다 좀 진하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 전부 다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일기 쓰시듯이 이렇게 해서 가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